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사무장님, 네. 제가 지난번 시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정리하고 리뷰를 해드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시간에 그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문의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엄청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뭐 건강보험료 자격,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들을 오늘 좀 리뷰를 한번 해보고자 네. 자료를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건보료하고 상관없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커님, 네. 비과세 하면 생각나는 상품들 뭐가 있나요? 뭐 소득세법으로 비과세 상품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보험 상품들. 그렇죠. 네,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요건은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한도는 있지만 ISA 계좌. 그렇죠. 네. 제일 유명한 두 가지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상품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ISA 계좌가 있습니다. 네. 10년 유지 보험 상품의 비과세 조건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ISA 계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A 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같이 이율 높은 시대가 오다 보니까 15.4%의 이자 소득세조차도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이자가 없을 때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맞아요. 이렇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많이 인기가 있고요. 누구나 다 비과세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ISA 계좌입니다. 방금 누구나라고 하셨는데 네. 전부 다 그럼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다라긴 맞긴 맞는데 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예, 넘어간 사람들은 안 되고요. 계좌 네. 개설이 안 되고, 그 대신 이제 19세 이상의 소득과 관련 없이 19세 이상이라면 다 개설이 가능하고요. 15세 이상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ISA 계좌가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중개형, 네. 신탁형, 네. 그리고 1임형으로 나뉩니다. 네. 중개형은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채권, 파생상품, RP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네. 신탁형은 중개형 ISA하고 되게 비슷하긴 한데 네. 국내 상장 주식 투자가 안 돼요. 그 대신 이제 은행 예금 상품 가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많이 가입하는 상품을 신탁형 ISA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임형은 말 그대로 전문가에게 1임을 해서 맡기는 상품인데 뭐 다른 거는 뭐 모르겠는데 일단 수수료가 부과가 돼요. 1임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과세로 주식 투자는 증권사에서 하는 중개형 ISA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정기 예금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탁형 ISA에 가입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형과 서민형 또는 농업인형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 차이는 이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네. 서민형 상품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아... 서민형의 조건은 직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여야지 서민형에 가입이 가능하고 농업인형은 직전 소득,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200만 원,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다지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200만 원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네. 차이 나는가. 네. 자, 일반적으로 이제 2천만 원까지 우리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1년에. 네, 1년에. 1년에 네. 이제 불입 금액이 2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매년 2천만 원씩 넣었다고 가정하고 네. 우리가 3년 뒤부터 이제 이게 해약이 가능해요. 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도 해지가 가능해서 3년 뒤에 해지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5년으로 따졌을 때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3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2천만 원씩 납입하면 첫 해에는 2천만 원에 뭐 이자를 5%라고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5%라고 계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천만 5% 하니까 첫 해에는 100만 원의 이자가 붙겠죠. 네. 그럼 둘째 해는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에 5%인 200만 원의 이자가 붙을 거고 네. 3년 차에는 6천만 원에 5%인 300만 원이 붙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자의 총 금액은
600만 원이 되죠. 네. 600만 원이면 이자의 일반 과세로 하면 15.4%를 계산하게 되면 세금은 92만 4천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일반 상품에 이제 예적금에 가입했을 때 얘기예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 상품에. 네. 그랬을 때 이제 ISA를 가입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똑같이 이제 이자의 총 금액은 600만 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일반형에 이제 가입 서민형 말고 일반형일 때는 200만 원이 비과세잖아요. 그럼 네. 200만 원을 제외하고 거긴 세금이 안 붙어요. 네. 그리고 분리과세 9.9%가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400만 원만 9.9%의 세금을 떼기 때문에 39만 6천 원의 세금을 떼게 돼요. 그럼 약 52만 원, 그러니까 53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꽤 차이가 나게 되고 요게 이제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400만 원이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 400만 원이 될 경우에는 200만 원에 대한 분리과세 9.9%만 내면 되니까 19만 8천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70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꽤 많은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만만하게 볼 건 아닙니다. 70만 원이면 그렇죠.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한번 정도 혼자. 그렇게, 네, 그렇죠. 이거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동남아 여행 가는 것보다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손익통산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주식 투자 같은 걸 섞어서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또 세금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익 통산이 되는 것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죠. 뭐 무조건 수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손실이 날 수도 네. 있거든요. 이거 투자 상품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5천만 네. 원 이상 이제 국내 주식을 매매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매긴다고 했어요. 이건 저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야, 국내 주식 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5천만 원 이제 이상 수익 난 적 있으세요? 났다가 이제 안 나죠. 이제. 지금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게 이제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되긴 했어요. 네네네. 하지만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그 ISA에 투자할 경우에는 손익통산도 가능하고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더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이나 계좌 개설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설해놓고 운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고객들이 항상 물어보는 궁금증들이 있어요. Q&A.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서민형 기준이 돼서 처음에 서민형을 가입을 했어요. 네네. 서민형 가입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3,800만 원이 종합소득 넘어갔을 때 갱신을 할 때 서민형 되냐?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그냥 그때 갱신할 때 기준으로 그 뭐 5천만 원이 넘어갔다 소득이 네. 그럴 경우에 일반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네.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구나. 조금 요거는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첫 조건 그대로 좀 가면 너무 좋을 좋은데요. 텐데. 뭐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돈을 계속 넣었어요. 네. 뭐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풀로 채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꼭 급전이 필요할 때 생기잖아요. 네네. 이럴 때 돈을 중간에 뺐을 수 있나요? 뺐을 수는 있는데 네. 수익 난 부분은 안 되고 네. 납입 원금에 대한 부분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원금 부분만 중도 네. 인출이 가능하다. 네네. 요즘에 예금이 대세니까 은행이 ISA 신탁형 ISA를 가입했어요. 네네. 근데 내년에 또 뭔가 투자가 붐이 불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중개형 ISA를 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안 이렇게 돼요. 되나? 안 돼요. 안 1인 돼요? 1계좌 원칙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1인 1계좌. 예,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3년 동안 의무 가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3년 3년간 의무 가입이라고 하셨는데 의무 가입 기간 전에 네.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이게 손익통산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손익통산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3년 뒤부터는 손익통산해서 되는데 3년 안에 해지할 경우 손익통산하지 않고 각 상품별로 다 과세합니다. 주식은 주식대로 과세, 예적금 같은 거 예적금대로 다 과세합니다. 그럼 15.4% 무조건 네. 다 뗀다는 거예요? 다 따로 다 계산합니다. 떼고 네. 나머지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그대로 다 합산해가지고 네, 과세합니다. 예. 명쾌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물어보는 것마다 쑥쑥들이 대답을 그냥 다 해주셔가지고 조사해 놓은 거니까 뭐 쉽게 계산할 거고 네. 신탁형 ISA 이제 금리가 사실 일반 예적금 금리보다 좀 낮아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일반 예금에 많이 넣고 계신 분들은 ISA 만들으셔가지고 비과세 그러니까 일정 부분 넘어가는 부분들은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ISA 계좌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것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좀 IS 계좌에서 이 상품을 가입을 할 때 몰랐던 것들을 오늘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잘 들었고요. ISA 계좌 3년 이상 유지하실 분들은 가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아까 전에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70만 원 이상 절세가 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